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요.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생활 누구보다 재밌고 알차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 꿀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라이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뼈저리게 느낀 대학생활 후회 리스트 14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저는 현재 대학을 졸업한 지는 4년이 지났고요. 석사를 졸업한 지는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현재 20대 끝자락에서 돌아보는 대학생활 후회 리스트를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술 너무 무리해서 마시지 마세요. 20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술을 마시게 됐는데 아직은 주량을 알기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주변에 선배들이 주는 술을 다 받아 마시지 말고요. 주량 알기 전까지는 적당히 피해 드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정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변 선배, 동기들 중 흡연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같이 따라 나가지 마세요. 20대 초반에는 담배 피는 남자들, 여자들 모두 막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막 따라오고 싶기도 하고 한데 담배가 한번 시작하게 되면 정말 끊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시작도 하시지 마시고요. 흡연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 다니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CC는 신중하게 시작하세요. 개인적으로 인싸라던가 너무 활동적인 사람과 연애하는 그런 커플들은 정말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조용한 모범생들이 미래를 위해서는 더 낫고요. 남자를 대학 때 또 잘 만나야 우리가 더 나중에 좋은 경험이 돼서 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남자친구가 있다면 피임은 정말 필수입니다. 특히 어린 여성분들일수록 임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생활이 지장을 주기도 하고요. 무책임하게 임신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고용량의 호르몬제인 사후피임약 몸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말고 경구피임약을 꼭 복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약국에 물어보면 정말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따라서 여성분들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데 에너지 쓰시지 마시고요. 꼭 경구피임약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다양한 도전을 해보세요. 특히 대학 1, 2학년 때 화장법이라던가 옷 스타일, 헤어스타일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세요. 나중에 고학년이 되거나 사회에 나가서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외모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특히 다이어트는 꼭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가 고등학생 때 이제 공부하느라 살이 많이 찌게 되잖아요.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이어트를 꼭 성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을수록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살도 가장 잘 빠지고 유지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살 빼면은 이제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젊을 때 예쁘게 한번 살 빼보시고 외모 리즈를 갱신해 보세요. 다섯 번째,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내가 먼저 점심 약속을 적극적으로 걸어보면서 선배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제 선배들이 전공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라던가 레포트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공유를 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술만 드시지 마시고요. 이 선배들과 친분을 쌓아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게 만드세요. 일곱 번째, 내가 취업을 좀 잘하고 싶다면 학점이 우선은 기본입니다. 특히 1, 2학년 때 술 마시고 노느라고 학점 관리 다들 안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수강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1, 2학년 때 충분히 즐기시되 학점은 그래도 꼭 챙기세요. 그리고 1, 2학년 때 다들 놀기 때문에 학점 받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덟 번째, 같은 대학이라도 이상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따라서 소문이 별로 안 좋거나 좀 쎄한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면 아무리 대학 사람이라도 그 연락과 만남은 피하세요. 굳이 겪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소문이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제 3, 4학년 고학년이 되면요 슬슬 진로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이때도 이제 술 마시고 놀거나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취업한 선배들이 이제 학과에 초청돼서 많이 오시는데 그때 다양하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현직자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을 질문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열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석사를 진학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전공 관련 트렌드를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즉 기업에서 어떤 분야의 채용을 현재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분야의 연구를 하는 연구실로 들어가셔야 나중에 석사라도
취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석사를 했는데도 취업을 못하거나 힘들게 취업하는 사람들도 꼭 있습니다. 석박 통합 전형은 정말 비추입니다. 주변에서 석박으로 같이 갔다가 후회하는 사람도 많고요. 중간에 박사를 졸업하지 못한 채로 나온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11번째, 목적이 없는 휴학은 정말 비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유 없이 휴학을 생각하신다면 방학 때 열심히 노시고요. 만약 휴학을 진정으로 고려를 하신다면 휴학의 목적과 기간을 딱 정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반수를 해보려고 한다면 정말 짧고 굵게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 안에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더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다시 나의 기존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못 돌아오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웬만해선 휴학하는 것보다는 방학 시간을 이용해 보세요. 12번째, 웬만하면 저학년 때 알바나 활동 경험들 많이 쌓으시고 고학년 때에는 전공 수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저학년 때 모아놓은 알바비로 고학년 때 쓰시거나 또 이제 교내에서 꿀알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알바를 활용하셔서 고학년 때는 전공 과목 수업을 잘 듣고 시험을 잘 보는 게 미래에 훨씬 이득입니다. 고학년 때 막 알바하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는 거 정말 비추입니다. 전공 수업부터 잘 챙기세요. 13번째, 학과 학술 행사가 있으시면 무조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소서 스토리 한 개가 완성될 수 있는 경험인데요. 우리가 이제 취업하려는 분야는 우리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회라던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보다도 전공 관련된 학술 경험들이 자소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얻은 느낀 점이라던가 결과물들을 정말 잘 기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14번째, 학부생 때 가능하시면 이런 실험실 학부연구생 같은 경험을 해보세요. 다른 학부생들과 차별화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요. 정말 잘 보이면 교수님들이 이제 추천 채용으로 다른 회사에 쉽게 입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나요? 15번째, 취업 준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취업을 준비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이렇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작은 기업에서라도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작은 기업에서 쌓은 경력으로 이직하기도 쉽고요. 또 다시 신입으로 재취업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취업 준비에 너무 시간을 쏟지 마세요. 작은 기업에서라도 나의 경험들을 많이 쌓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의 과거 대학 생활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꼭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쭉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혹시 대학 생활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작성해 주시고요. 좋아요나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